2주에 발전을 소개합니다. 이발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직딩들이 퇴근하고 모여서 그 팟캐스트를 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이네요. 그동안 몰라서 죄송합니다. 몰라 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직장인이시고 사실 서울의 끝에서 끝을 찍으면서 이걸 하고 계셨던 거였군요. 퇴근하고 나서. 그렇죠. 성수동에서 매일 네. 매일은 아니지. 일주일에 한 번씩. 망원동까지. 거의 뭐, 특히 오는 거니까. 저희가 녹음을 보통 8시에 하잖아요. 네네. 이러면 이제 제일 차가 막히는 그러니까 러시아워였단 말이야. 거기다가 그 시간 그 라인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무직자여가지고 나는 그냥 벌렁벌렁 왜 이렇게 늦어 이러면서 있었는데 엄청 힘든 일이네요. 오늘 아마 제가 늦을 뻔했어요. 그 직장인 분들이 출퇴근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있겠죠. 네. 아, 고마운 줄 알아라. 자, 우리의 농담입니다. 무료함을 달래주는. 네, 이발소는 사설을 줄이고 아 그래요. 사설 줄여야죠. 시간이 네. 없으니까요. 이번 주 이발소는 제가 먼저 한번 자동차 소식을 또 갖고 오게 됐어요. 자동차. 이거 조만간 자가 발전해서 자동차를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작업할 자동차가 이 얘기를 건덕지가 할 만큼 큰 파이가 됐나 서비스들이? 아,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요? 많죠. 왜냐면 IT 기업들이 전부 다 자동차 사업에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유가 사실 큰 돈을 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먼저 그렇죠. 들어가면.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네.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테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전기차 만드는. 테슬라는 뭐 다들 아시죠? 네, 그 테슬라 설명을 한번. 일론 머스크라는 회사 그 CEO가 네. 만든 전기 자동차 회사인데요. 네네. 그 자동차 회사의 이제 대표적인 모델이 지금 모델 S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네. 차종이죠. 네, 차종 이름이 모델 S예요. 마치 마치 그 뭐 BMW 뭐 5 시리즈 뭐 3, 이런 것처럼 3, 5, 7 하는 이렇게 것처럼? 있는 거. 네. 걔네는 알파벳으로 S하고 최근에 SUV X가 나왔어요. 네. 근데 뭐 그 최근에 X가 나오고 예. 이제 S는 세단 모델이에요. 그래서 세단. 세단의 S야? 네, 세단이 S고 어. 그랜저 SUV 는 이런 세단 같은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문짝 4개 달리고 네. 자동차 어른들 타는 거. XM 캐딜락 같은 거 아니야? 그런 거지. 음. 그런 아, 거 오랜만에 세단이라고 나왔어. 할수 있지. 오랜만에 나왔어. 바로 오랜만에 이해했어 나왔어. 지금. 그 모델 S는 이제 테슬라를 대표하는 모델 중 하나인데요. 네. 왜냐면 그 모델밖에 없으니까 얘네는. 처음엔 그거밖에 없었던 아.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전기 자동차답게 네. 펌웨어 업데이트가 돼요. 아 이거는 업데이트? 네. 우리가 우리가 꼭 아이폰 업데이트 다음 음. 버전 나오듯이 테슬라 S 다음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우리가 보통 펌웨어 업데이트 하면 MP3 뭐 이런 거 펌웨어 네, 업데이트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자동차 펌웨어 업데이트 되는 거야. 자동차가. 근데 저는 이거 사실은 저는 누차 말하지만 이 자가발전 뭐 3인 중에 유일하게 차에 관심 있는 게 아망드긴 한데 네. 예. 저는 진짜 차에 관심이 없거든요. 음. 사실은 다 그 카쉐어링 서비스 써서 다니고 차 예. 필요할 때도. 근데 저는 차를 처음에 어깨너머로 듣다가 제일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은 그 왜 뭐 현대 기아 차량을 사잖아요. 네. 그러면은 옛날 차량의 내비게이션이랑 이런 게 매립되어 있잖아요. 네. 내비게이션 둘째치고 네. MP3 플레이어 같은 게 그 카 네. 오디오가 내장돼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게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저는 당연히 그 내비게이션도 왜 외부에서 사면 SD 카드 뽑아가지고 업데이트 하듯이 네. 거기 USB 꽂으면 이렇게 펌웨어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네. 당연히. 네. 근데 안 된대요. 돼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같은 네. 경우에 그 자동차 내부에 있는 왜 뭐 자동차의 조향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네. 펌웨어 업데이트들은 네. 그 저기 ECU라고 하는데 네. 그 자동차 내부에 있는 CPU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자동차가 생각하는 그런 거. 네. 컴퓨터요 자동차도? 자동차 안에 조그마한 있긴 컴퓨터가 있어야 들어있어요. 되겠죠. 네, 뭐 예를 들면 뭐 주행거리 같은 걸 네네. 파악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은 서비스 센터로 가야 네. 펌웨어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음. 요지가 그것처럼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업데이트 개념으로 서비스 센터에서 가면은 해드리는데 네, 근데 내비게이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은 뭐 카오디오 이런 것들은 일부러 안 해준대요. 아니야. 그 맵 업데이트 같은 건 돼요. 근데 2시간 걸려요. 진짜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네. 그 제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네네네. 그 다른 분 내비게이션 자동차에? 업데이트 해주다가 뭐 금방 되겠지 이러고 보통 내비게이션 같은 거는 그냥 SD 카드 네, 갈아 끼면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 USB를 꽂아야 차에다가 요새는 네. USB 꽂는 데가 다 있으니까 네. 네. 꽂고
시동을 켜놓고 주차장에 2시간 있었어요. 시동을 켜놓고 1.1인가 USB 1.1. 완전 느린 거야 진짜. 공회전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의 맵은 업데이트가 되는데 예. 내비게이션을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 네. 아니면 MP3를 재생하는 그 음. 레이아웃 음.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차를 살 때 외제차를 샀는데 한글 지원이 안 됐어. 네. 근데 나중에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예. 예. 근데 안 해준대요 안 된대요. 그거를. 어. 그래갖고 한번 왜 안 해주냐고 자동차 쪽 관심 있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하는 얘기가 그래야 다음 걸 사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제 주위에 한 분이 또 그 왜 커다란 SUV 타시는 분이 있어요. 모두가 아는 레인지로버. 그분이에요. 네, 모두가 레인지로버. 아는 어. 근데 그 차는 대표님 김 한글이 안 대표님 되- 같은 어, 사람인가? 한글이 안 되더라고요. 네. 차가. 네. 그래요. 그분이 그랬어요. 차가 안 되는데 네. 아 그래야 다음 건 사지가 아니고 네. 그걸 간지로 여기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 한글이 안 되는 걸 간지로. 아. 외제차니까. 외제차니까 내 차는 외제차야 한글이 안 돼. 아무튼 네, 그래 다시 돌아와서. 다시 테슬라로 근데 돌아가겠습니다. 테슬라는 다 업데이트를 해주기는 네. 거죠. 다 되는 거죠. 테슬라는 일종의 큰 아이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굴러가는 아이패드. 아, 그러겠네. 네, 왜냐하면 자동차 대시보드라고 하는 그 앞에 그 이제 여러 가지 달려 있는 데 전광판.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아이패드보다 더 큰 LCD가 거기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왜 쓰는 옛날 쓰던 17인치 모니터 정도 되는 게 거기 네. 때려박혀 있는 그러면 거죠. 우리 그 뭐 에어컨 조작하고 네. 이런 버튼이 없어요? 없고 전부 다 터치 스크린이에요. 어. 그리고 주행하기 시작하면 그 큰 화면이 구글 맵으로 바뀌어요. 아 진짜요? 네, 이런 어. 기능들을 얘네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이렇게 진행을 계속? 하고 있어요. 와 좋다. 네, 그- 차 안에 와이파이도 있고 뭐 네. 원한다면 셀러로도 들어가고. 해킹 당하면 어떡해요? 그거는 그거는 저번 주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제 볼보에서 책임. 볼보에서 책임지는 게 테슬라가 망쳤는데 볼보가 책임집니다. 불부차 아니라고 그거.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한데 예. 네. 이 기능을 통해서 자율주행 기능을 업데이트를 했어요. 아. 테슬라가 이런 기능들을 하나씩 넣고 있는데 네.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율 기능 저번에 말한 것처럼 앞뒤 간격, 뭐 네. 양옆 조정 정도. 네 그런 그 정도만 생각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테슬라가 넣은 자율주행은 핸들 조작까지 합니다. 저번에 그러니까- 말했던 그 다음 세대의 그냥 무인 자동차는? 저기네요. 그렇죠. 네. 완전 무인 자동차의 네. 형태를 띈 이제 초석이 되는 업데이트를 시작을 한 거예요. 어. 네네네. 엄청나네요. 네, 이 원래는 고속 주행용으로 쓰라고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네네. 근데 빠르게 달릴 때 자동 빠르게 달릴 주행치라고. 때 뭐 네. 옆에 차도 없고 좀 안전한 상황에서 써라 네. 라고 하고 업데이트를 한 건데 그 미국의 자동차 유명한 잡지 미디어들에서 전부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시내 주행에서도 전혀 무리 없이 작동을 하더라. 아 진짜요? 어. 그러니까 얘네가 고속 주행에서 쓰라고 한 이유는 법적인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장소에 네. 쓰라는 거였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안전선으로 마지노선을 그렇죠. 정하고 매스컴에 뿌린 거죠. 네, 이게 재밌는 게 네. 이 미디어들이 동영상을 찍잖아요. 예. 네네. 그러면 핸들에 손을 놓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돼요. 이렇게 덜덜덜. 왜냐면 운전하는 놈도 지금 무섭거든 이거. 야, 나 무서운 죽는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네. 놨는데 잘 되는 거야. 놀라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기존의 차에서도 이미 되는 것들을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네. 앞차와의 간격을 조정하면서 주행하는 기능은 이미 되고 있고요. 옛날부터 있었죠. 네.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이제 차선이 지나갈 때 네. 그 옆에 사이드 미러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사이드 미러에서 이제 차가 감지되거나. 있으면 네. 감지가 되면 사이드 미러가 반짝반짝거려요. 옆에 아, 차가 보라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자동 주행이긴 네. 한데 너 정신 차리고 보고 있어라. 자동 어떻게 중이 돼. 아니더라도 뭐 끼거나 아. 이럴 때 있잖아요. 진짜요? 네, 그럴 때 돼요. 벤츠나 뭐 우리나라 자동차도 다 되고 있어요. 그거는. 아, 센스 인식을 해서 네, 인식을 해서 네. 그 왼쪽에 차가 있으니까 그거 조심해라 낄 때. 우리나라 차도 다 되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등급이 네, 이제 네, 안 되는 차들이 많이 제 차 있기 같은 경우는 안 되고요. 네. 제 차 같은 경우에는 다 어. 고개를 돌려서 확인해야 되고요. 아무리 거울이 있더라도 사각이 있을 수밖에 없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다 캐치를 해서 기계가 봐준다는 거죠. 어. 이런 기능들을 할 때 그 울트라소닉 센서라고 하거든요. 네네. 울트라소닉 센서들이 자동차에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에 다 네, 자동차를. 이미 다 붙어 있어요. 웬만한 네. 그 네. 고급 차량들은 네네. 외제차도 붙어 있고 테슬라도 당연히 그게 이게 다 붙어있죠. 붙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래 사이드 미러가 반짝거리는 네네. 그것도 이미 제공이 되고 있었고요. 네. 네. 근데 이런 센서들을 이미 자동차에 다 붙여놓은 거야. 네. 그리고 뭐 요새 뭐 전후방 센서 다 있잖아요. 주차할 때 쓰라고. 그렇죠. 삑삑삑 소리 나는 거. 네네. 그 다 있고. 그러니까 자동 주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조건이 되어 다 있는 돼 거네요. 있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넣은 거예요. 네. 근데 원래는 사이드 미러가 반짝거리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네. 핸들을 얘가 꺾어서 그 이제 울트라소닉 센서가 있으니까 옆에 차선이 차량 흐름이 빠른지 오른쪽 차선이 더 빠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더 네. 빠른 길로 얘가 더 가는 거예요. 그 틈을 보고 음. 끼기까지 하는 거예요. 핸들이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미디어를 그 동영상을 보면 네네. 오 이러면서
근데 이게 나는 재밌는 게 사실은 테슬라는 전기차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른 브랜드의 차량도 그렇고 다른 브랜드의 그 기계적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가솔린이나 휘발유 차량들은 네. 뭐 그 우리 제가 아까 말했듯이 자동차에 네네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 미니카를 음. 옛날에 달려라 부메랑 같은 네. 시절에 보면은 네. 그 바퀴는 항상 축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차 뼈대에 있는 축이랑 뭐 엔진과 연결이 되어 있을 거 미니카가 아니에요. 그럴 미니카가 수 있죠. 아니 네. 근데 실제 차도 연결이 됐으니까 굴겠지. 그렇죠. 네. 네. 아무튼 네. 근데 그럼 바핸들하고 꼭 직결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핸들을 안 돌리고도 바퀴를 기술적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전기차라면. 네. 아, 예, 예. 네. 예. 핸들이 무슨 말인지 실제로 알겠다. 눈으로 안 돌아가요. 네네네. 아, 네네. 근데 일부러 돌아가게 만들었을 것 같아. 그게 더 안전하니까. 요즘 네. 차들은 차 핸들이 모터예요. 그 느낌이 나게 해주는 왜냐면 기계 같은 거 아니에요? 일종의? 파워 스티어링이 들어가면서 파워 핸들 있잖아요. 네. 옛날 그 은 실장 말씀대로 옛날에는 바퀴랑 축이랑 네네. 핸들이랑 직결돼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얘를 돌리면 만약에 나는 뭐 그걸 운전하던 사람이었거든. 오르막길 같은 데서는 탄 얘를 거는 돌릴 차가 수가 없어. 그러지. 차가 무거우니까. 그냥 좌회전이랑 우회전이 안 되는 거야. 네. 근데 파워 핸들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얘가 그렇죠. 모터에 연결돼서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핸들이 안 돌아가도 그 바퀴를 돌릴 수 돌아갈 있어요. 수 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제 말은 테슬라에서 약간의 그런 감성적인 사람의 영역이 감성적인 영역인 것 그 같아요. 감성적인 건가? 감성적인 게 아니고 제 생각에 안전의 영역인 것 같아요. 안전의 그럴 수 있죠. 네. 이제 눈으로 보면 그 정도로 돌아간다고 운전자는 감안하고 있을 테니까. 네. 저는 이 다음 업데이트로 그 여러분 맨인 블랙 보시면 말입니다. 네. 그 운전 모드, 자동 운전 모드도 있는데 네. 자동 운전 대행 모드가 있어요. 그건 뭐야? 맨인 블랙 영화 안 보셨어요? 택시야, 택시. 아니 그걸 누르면은 그 자동 운전을 하면 네. 맨인 블랙은 미래 사회 같은 느낌이 나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행인들이 놀란단 말이야. 그 자동 운전 대행 모드를 하면 그 앉은석 기사가 운전석이 튀어나와. 뒤로 조금 들어가고 네. 기사로 보이는 그 선글라스 쓴 사람이 앞에 앉아 있어. 음. 아 홀로그램처럼? 홀로그램처럼. 아 그게 다음번에 감성적인 영역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을까 조금 기대해 봅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도 네. 발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이런 것까지 넣었다까지 나왔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맞아요. 이전의 업데이트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그 테슬라 모델 S의 제로백이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뭐 한 6초쯤 됐다고 쳐요. 네. 제로백이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0에서 100km까지 가는 시간이거든요. 풀악셀을 그렇죠. 네, 밟았을 때. 풀악셀을 네. 밟았을 때. 그래서 뭐 한 6초 정도 된다고 쳤었는데 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뭐 이렇게 뭐 모터에 힘을 더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4초까지 줄였어요. 속도를 그럼 네. 더 빠르게 하는 느낌인 업데이트를 한다는 빠르게 한 거죠. 건가요? 그러니까 6초랑 4초는 수치는 정확하지 않아요. 네. 제가 그냥 의미의 숫자를 넣은 그 거고. 정도로 가시적인 네. 그 차이가 났다는 와. 거죠. 그러니까 그 제로백에 대한 업데이트를 할 정도니까 얘네가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얼마나 자세히 결합해놨느냐가 여기서 보이는 대목이니까. 음.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추후에 그거를 바꿔놨다는 게 이슈인 그렇죠. 거네요. 네네. 그 자꾸 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동차의 성능을 올리는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고려하고 만들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니까.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거고 네네. 그 프로그램이 자동차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 테슬라는 이제 그분이 음. 다른 사업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주 사업 스페이스X라고. 네. 네. 그러니까 우주선은 하나하나 부품이 쓸모 없는 건 절대 만들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왜요? 정신으로 왜? 우주에 쓸모 없는 걸 왜 보내요? 무거운데 관지를 낼 수도 있잖아요. 아 이게 우주선은 안전을 위해서. 가볍고 안전하고 신뢰도도 높은 게 최고니까. 그러니까 그 정신으로 테슬라에 이렇게 만드니까 점점 더 최적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아무튼 제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좀 신나는데 자동차 얘기하니까 오래간만에. 더 해도 돼. 더 해도 시간 충분해요. 아니 더 얘기하면 다음에 자동차 특집할 때 할 얘기가 없으니까. 네, 아무튼 아껴두는 거예요. 그 테슬라가 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자동 주행 기능을 넣었다. 뭐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있었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리고 완전한 자율 주행 차선을 바꾸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업체는 테슬라가 최초가 되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용화한 건 멋집니다. 네. 저는 테슬라 그래서 제 꿈의 차량은 사실 제 목표이자 꿈의 차량은 예. 테슬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전 다른 차는 안 어울리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아니 근데 테슬라에서 나오는 세단 말고 세단은 그러니까 전기차라서 갖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예. 그 세단은 나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은 실장은 사실 자동차랑 별로 안 네, 어울려. 그냥 나는 걸어다니는 게 최고긴 한데 맞아. 그 테슬라가 차가 갖고 싶다는 느낌의 어감보다는 네. 전자기기를 하나 더 사고 싶은 욕망이 맞아요. 굉장히 그런 강해요. 느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도 안 타고 다닐 것 같은데 이렇게 동네만 계속 두 바퀴 돌고 뭐 이럴 것 계속 같아. 업데이트만 하는 거지. 그리고 사과- 포럼에 들어가서 테마 바꾸고 계속 그리고 맞아, 한 맞아. 두 그런 달 거 있다 하고. 다시 팔고 네. 업그레이드하고. 그 왜 옛날에 제가 저번에 우리 운동 특집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웨어러블 눈물의 웨어러블에서 나왔던 네. 나이키 플러스 있잖아요. 네. 그거 사고서 사실 달리기 안 하는데 그거 사갖고 계속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이랬거든요. 몇 화 만에 신기하니까. 인정하는 거죠 지금? 네, 뭐 넘어가 봅시다. 예. 다음 긍정 씨 다음 가시죠. 발전은 제가 준비했는데요. 대륙의 실수 샤오미. 좋은 샤오미의 회사죠. 네. 샤오미에서 카메라 사업을 진출한다는 그런 소식이 카메라 사업이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DSLR이나 뭐 똑딱이 카메라 이쪽 분야인가요? 네 그런 디지털 카메라 쪽으로 원래 이제 진출을 하겠다. 실내 그 CCTV용 카메라는 랑 액션캠은 나오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샤오미가 그 중국에 웨이보라고 SNS가 있어요. 네. 중국 내에서만 네네. 사용을 하는. 트위터 같은 거죠. 네. 네. 웨이버 쓰시나 봐요? 갑자기 약간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웨이보를 통해서 네. 어떤 이미지를 하나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 이미지가 뭐냐면 파란 화면에 와이어 프레임으로 카메라 바디랑 렌즈 두 개가 그려져 있어요. 나 본 거 같아. 그게 딱 그려져 있고 밑에 2015년 10월 19일 끝. 10월 19일? 다음 주 월요일이네. 아마 이 이발소를 듣고 계신 계시면 분들은 이미 발표가 났을 보셨을 거예요. 한번 그렇죠. 모르시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희도 어떤 뉴스일지 모르니까. 예. 정확히. 그때 원래 샤오미 신제품 발표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래요? 이제 그걸 앞두고 이런 이미지를 올린 거죠. 나 어제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샤오미 거 대량 구매했는데. 그래요? 종류별로 다. 샤오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는 샤오미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여러 가지 법적 문제는 있지만 네. 그거는 지금 함부하고 어쨌든 싸고 좋은 걸 양지로 공급하기 때문에 아니 밖에서 저희 멍멍이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CCTV를 샀는데 샤오미 걸로. 네, 샤오미 거 CCTV가 3만 원 정도 하는데 효과가 엄청나더라고요. 앱도 잘 만들어 있고. 그래서 전 카메라 사업이 진출한다는 게 되게 기대가 돼요. 근데 네. 그 올린 카메라 디자인을 보면 좀 웃겨요. 그래요? 보면은 어떤 회사가 딱 떠오르는데 그래요? 라이카라고 카메라를 잘 아시는 끝판왕.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일 카메라 회사인데 네. 라이카의 그 M 시리즈 카메라가 있는데 네, 클래식한 시리즈. 필 또 그 M 시리즈를 그거랑 디자인이 그냥 빼다 박았어요. 정말요? 와이어 프레임만 봐도 그냥 맨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보여주면 라이카 카메라네? 설마 그 이럴 수 빨간색 있잖아요. 딱지 라이카 특유의 빨간색 딱지도 빨간색 샤오미를 붙여놓지는 않았겠죠? 그 이제 같은 위치에. 실제로 시제품이 사진이 유출이 됐어요. 진짜인지 그래요? 모르지만. 네네네. 근데 그 원래 라이카 카메라를 보면 빨간 딱지가 있고 네네. 왼쪽 상단에 M이라고 그 시리즈 이름이 적혀 있어요. 네. 그 자리에 샤오미 로고인 MI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골 때리더라고. 저도 봤는데 확실히 그 라이카 카메라의 특징이 노렸어? 네. 라이카 카메라가 비싸잖아요. 네, 보통 맞아요. 뭐 한 500만 원 이 정도 네네. 수준이니까 예. 그 카메라 갖고 싶은데 네. 난 살 돈이 없어.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샤오미 카메라 일단 사요. 네. 네. 사고 라이카 딱지를 여기서 구할 수 있거든. 붙이고 다닐 것 같아. 좀 슬프지만. 아니 근데 그 원래 샤오미가 그동안 공격적인 전략들이 다 이런 식이잖아요. 만약에 공기청정기를 출시할 거다 그럼 공기청정기 업계의 마지막 제일 발뮤다. 네. 하이엔드라 제일 끝판이라기보다는 제일 대중적이거나 아무튼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네. 명확한 곳을 정해서 브랜드 파워가 가장 예. 센 곳. 걔네를 똑같이 그냥 따라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그러면 라이카를 따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건데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워낙에 라이카도 애플 못지않게 이 감성 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감히 우리 라이카를 이런 게 엄청날 거란 말이죠. 저는 화요일 기대되네요. 저는 근데- 말씀해 주세요. 아유 다른 네, 얘기예요. 샤오미가 애플 팬이라 하잖아요. 애플 팬이라는데 샤오미는 진짜 애플 팬이죠. 진짜 애플 팬인데 이 그 라이카 카메라 디자인에 예. 애플의 그 수석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 경이 추가 옛날에. 그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샤오미는 내 생각에 진짜 애플 빠들만 모인 것 같아. 이 중국인들 막 그러겠지. 야 이거 멋있다 이러면서. 근데 그것도 조니 아이브가 한 거야. 다 그런 느낌으로. 디터람스도 뭘 따라하지 않을까.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샤오미의 라인업이 어떤 아이덴티티를 띠게 돼. 그러니까 예뻐. 예뻐. 인정하기 싫은데 그 뭐랄까 각 브랜드의 끝판에 있는 것들을 다 고르면서 전부 다 따라가니까. 중국 버전 끝판왕. 아니 샤오미가 그 최근에 보니까 뭐 면도기도 만든다 하더라고요. 네, 별의별 거 다 만들어요. 그것도 이번에 제가 구매한 게 뭔지 끝판왕이 아닙니까? 어딥니까? 네? 질레트지 뭐. 아니 이번에 그렇겠지.
아니 브라운일 수도 있지. 그렇죠. 아 근데 이거 네. 습식 면도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번에 구매한 신기한 게 걸 만드네. 이번에 구매한 게 뭡니까? 이번에 구매한 거는 멀티탭이랑 네. 샤오미 멀티탭이랑 멀티탭 끝판왕은 어디야? 샤오미 멀티탭 끝판왕은 그거죠. 그 뭐지? 대림 아니 그 드림전자. 아니 옥션에 치면 맨날 나오는 거 있는데 아무튼 3컴즈에서 판매하는 그거 네. 있어요. 네. 네, 그 멀티탭이랑 CCTV 그리고 CCTV. 컴퓨터에 꽂는 무선 랜 카드거든요. 예. 엄청 작아요. 네. 근데 그걸 꽂으면 그걸 구매하잖아요. 4,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그걸 컴퓨터에 꽂으면 그 샤오미에서 나오는 앱을 깔면 기본적으로 무선 랜 카드는 지원하고요. 기가 랜까지. A식인가 N까지 아무튼 제일 네. 좋은 네네. 기술로 지원하고 앱을 깔면은 그걸로 그 테더링 머신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컴퓨터를. 그러니까 컴퓨터가 공유기가 된다는 거죠. 네, 유선은 들어오고 음. 그 유선에서 무선을 뿌려주고 이걸 쓰려고 사실은 산 건데 그리고 또 1테라짜리 무료 클라우드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사면. 바이두 이런 데서요. 네. 믿을 수 없어. 아, 뭐 믿을 수는 없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참 이런 거 보면 처음에 저런 카메라가 그래서 기대가 좀 되네요. 그 얼마나 파격적인 이전에 가격이 액션캠 나왔던 것도 이 카메라라고 네. 한 네, 7만 맞아요. 원대인데 고프로 히어로랑 거의 맞먹어요 성능이. 나오죠. 네, 실제로 그렇죠. 찍은 걸 보면은 그러니까 가성비가 고프로 40만 원, 50만 원 이러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나오는 것도 네. 좀 믿고 살 수 있을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카메라 이 라이카 카메라의 특징 중 하나가 뷰파인더라고 하는 그 이렇게 눈으로 보는. 눈으로 보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크게 뚫려 있는 건데 네. 예. 샤오미 카메라도 똑같이 뚫려 있는 그 와이어 프레임이 나온 걸 보니까 네. 제 생각에는 저 이거 살 것 같아요. 네, 저도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요즘 카메라가 작아지면서 이 뷰파인더가 되게 감성적으로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옛날 필름 카메라에만 네, 있던 네. 거였으니까. 액정에 나오지 않고 네, 이제. 근데 이제 액정에 다 나오니까 뷰파인더를 없애는 추세잖아요. 뷰파인더도 심지어 안에 조그만 네. LCD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꽤 많이 좀 판매량이 근데 그렇지 않을까. 샤오미가 이걸 다 따라할 수 있는 게 네. 해외에서 중국에 그 소송 걸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그지? 자국 내 보호가 되니까. 자국 내 보호도 되고 네. 그거 했다가 자기네 사업이 중국에서 빠지게 되면 그렇지. 네, 큰일 맞아요. 나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이 달콤한 시장이니까 기업은 빼지는 못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철퇴 맞을까봐 소송은 못 걸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샤오미는 아웅하는 느낌이죠. 내수만 잡아도 다 네. 운영이 되니까 그렇죠. 얘네는 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못 하잖아요. 안 하는 거지 뭐. 할 굳이 생각도 필요 없죠. 안 해도 음. 그 해외 수많은 인터넷이 요즘 잘 돼 있으니까 해외 수많은 알아서 사람들이 갖다 줘. 알아서 사가니까 음. 얼마나 좋은 그거야. 근데 이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DS 어떻게 보면 렌즈 교체형이니까 SLR 카메라잖아요. 그런 네. 식이죠. 근데 렌즈 라인업이 그 정확히 얘네가 카메라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렌즈 라인업을 만드는 거거든요. 맞아요. 어느 예. 정도 있어야 네, 돼요. 물론 마이크로 포서드라고 하는 이제 표준 규격이 있긴 한데 네. 그런 규격을 사용하면 뭐 파나소닉 렌즈도 갖다 쓰고 캐논 렌즈도 갖다 쓸 수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자사의 라인업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카메라 그 삼성이 가장 렌즈 장사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원래. 삼성이랑 소니가 가장 이제 고난을 겪고 있는 게 그 부분 중 하나인데 예. 캐논에 다 있는 게 삼성에는 없으니까 삼성 카메라 안 사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샤오미도 이제 그걸 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속력이 좀 있어야 되는. 근데 만약에 네. 라이카 렌즈랑 100% 호환되면 어떡해요? 그거까지 생각 못했네. 대박이다 그럼. 진짜 대박인 거예요. 그러면 라이카 망해. 그럼 소송 걸지. 그러면 이제 그러면 눈 감고 뭐, 소송 걸어야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것 같은데. 워낙에 이제 그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이나 카피를 완벽하게 거의 잘하는 나라라서 그렇죠. 저는 만약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얘기 나오는데 본체만 공개할 수도 있잖아. 바디만 바디만 진짜 공개할 수도 소름 있잖아. 돋는다 그러면. 진짜 소름 돋을 네.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하고 자가발전 1위 찍는 거 아니야? 한번? 아마 19일날 발표니까 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네, 만약에 했다고 하면 주변에 저희 자가발전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만약에 네. 제가 예언을 한 게 맞으면요. 네. 그렇죠.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죠. 네, 할 그렇게 수도 할 있어. 거면은 그럼 이제 되게 소름 돋는 거지 정말. 이게 샤오미를 따라한 업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샤오미 짝퉁이 생긴단 네. 말이야 이제는. 샤오미의 짝퉁이 생기는 어. 거지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카메라가 더 싸게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카메라를 찍었는데 이 사진이 다 어딘가로 계속 전송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공안들이 막 안에- 이렇게 보고 있고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야. 공안들이 보고 있잖아. 저는 모릅니다 판사님. 네. 자, 뭐 아무튼 끝인가요? 예. 발전하긴 했네요. 그죠. 근데 샤오미는 뭐 워낙에 끊임없이 발전하는 업체여가지고 어디까지 아까 말씀하신 뭐 면도기 사업에도 진출하니까. 네. 저는 꽤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하나씩. 샤오미? 신기하기도 하고 뭐
사실 이 탕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파트너거든요. 네, 저렴한 가격에 신기한 걸 자꾸 내주는. 그리고 많이 살 수 있어. 네. 같은 값에 많이 살 수 있어. 그리고 고장 나면 버리고 새로 사는 거야 네. 그냥. 오늘 중국 쪽에 그래갖고 판매자한테 내가 그 중국 택배가 늦는다고 그랬잖아요. 알리는. 그 판매자한테 내가 이거 많이 살 거고 내가 보시다시피 CCTV랑 멀티탭을 샀는데 친구들 거랑 여러 개 설치할 거 더 살 거야. 근데 하나 써보고 살 건데 너한테 계속 살 거니까 EMS를 공짜로 보내주면 안 되겠니? 라고 그랬더니만 네. 그건 좀 어렵고 DHL을 10,000원에 보내줄게 라고 그러는 거야. 오. 그래갖고 10,000원에 보냈는데 왠지 좀 속은 기분이야. 뭐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네, 제 건데요. 저는 이게 좀 오늘 조금 조심스러운 네. 제 발전이면 어쨌든 발전을 한 걸로 저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왔어요. 일단 저는 그 제일 존경하는 사람을 얘기를 한 번씩 해보실까요? 저요? 네, 제일 존경하는 인물. 저는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또 안 나온다. 스티브 잡스? 네, 뭐 그런 사람? 약간 대충 둘러대는 것 같은 느낌인데. 데니스 리치? 뭐 아무나. 긍정 씨는 누구예요? 저는 저를 존경합니다. 이거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대답이잖아. 난 신이야. 저는 제가 이제 존경하는 사람들 리스트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그 순위권 안에 드는 사람이 휴 헤프너라는 할아버지예요. 네. 아세요? 누구신지? 네, 알죠. 네, 알죠. 뭐 휴 헤프너는 플레이보이의 네. 지금도 살아계신 사장이시죠. 70살 정도 됐나? 네. 7, 80살 더 되지 않았나? 몰라. 아무튼 하여튼. 드실 만큼 89. 할아버지야. 89살. 야, 내일 모레 9네. 아흔. 근데 되게 정정하고 간지나잖아. 그러니까 은실장 딱 3배네요. 그리고서 지금 이번에 결혼한 애가 20 몇 살인가 그러잖아요. 마지막 7번째 결혼한 사람이. 아무튼 휴 헤프너가 제일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고 그분의 동태는 언제나 제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가시는 날까지 건강하고 이게 발전인가요? 건강을 기원하는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휴에프너 씨. 끝나는 그거 느낌인데 일단 플레이보이라는 잡지가 모두가 알다시피 그냥 성인 잡지예요. 네. 예. 근데 이 플레이보이 잡지가 지난 며칠이었냐? 12일쯤일 거예요. 네. 오늘 며칠이에요? 16일. 오늘 16일이죠. 12일에 뉴욕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제 누드 사진을 빼겠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대표가 지금 CEO가. 예. 네. 이게 되게 이제 얼마나 충격적인 거냐면 우리나라 언론사에서도 이걸 많이 다뤘어요. 이제 플레이보이에서 누드 사진이 없어진다라고. 예. 왜냐하면 플레이보이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최초라고 해야 될지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성인 잡지거든요. 그렇죠. 53년도에 첫 호가 나왔는데 54년도에 첫 호가 나왔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에 있는 파는 뭐 외설 잡지라기보다는 네네. 뭐 마틴 루터 킹도 여기서 인터뷰를 했었고 뭐 워낙에 유명한 사람 버락 오바마라든가 다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인터뷰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그 오히려 권위 있어서 네. 그리고 근데 그 인터뷰가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 남자들의 속내나 그러니까 대놓고 정치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냥 너도 똑같이 남자인데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들이 많아요. 예. 네, 너의 생활은 어떻고 뭐 사실 집에서는 어떤 남자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단순히 성인 잡지라기보다는 이게 좀 뭐 남자들의 패션이라던가 라이프 스타일 왜 우리나라에 비슷한 게 맥심이 있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약간 비슷한 라인업을 띄고 있는데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거인 거죠. 아무튼 그런 찰나에 이제 인터넷이 너무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잡지의 판매량이 너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거예요. 디지털화 되니까. 네, 디지털화 되니까. 그리고 문제는 디지털화가 되면 대부분의 잡지들이 뭐 좋아하는 잡지들 다들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그 잡지의 신간이라던가 네. 네. 아니면 GQ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쉼 없이 다음 호에 나올 얘기들을 조금씩 떡밥을 뿌리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기본이에요. 네. 근데 플레이보이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왜? 뭐만 사진 올리면 걸리는 거야. 걸리니까 그 페이스북이랑 이제 다 음란물 iOS에서도 그렇고 다 음란물을 네네. 아웃하려고 이제 하는 추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럼 우리 안 할게. 이제 잡지에서 아예 누드라는 개념을 빼버릴 거야라고 한 왜? 거예요. 왜? 근데 재밌는 게 이미 그 2000년도 초반에 들어오면서 네. 이 잡지가 판매량이 눈에 띄게 줄고 오히려 이 플레이보이의 주 수익원이 뭐가 됐냐면 그 토끼 마크 있죠. 핑크 토끼. 네. 그 로열티? 마크를 파는 노열티가 제일 큰 수익원인 거예요 회사에. 아. 심지어는 이걸 이제 뭐 우리나라에 저도 이제 자료 조사하면서 동아일보나 뭐 몇몇 인터넷 뉴스들을 봤는데 예. 댓글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거 양말이랑 넥타이 만드는 회사 아니야? 있는 거야. 아니 네. 저만 해도
플레이보이 잡지를 실제로 본 적은 없죠. 한 번도 없어요. 아, 저는 그래요? 해프너 아저씨가 좋아서 이제 간간히 이제 전 본 좀 적이 있어요. 어린 나이에 열심히 탐독했는데 저는 그 다 인터넷으로 움직이는 걸로 보지. 아. 잡지로 봅니까? 그러니까 CEO가 근데 이 말도 했어요. 요즘은 클릭 한 번에 10분이면 아주 그러니까 저렴하다고 그 사람은 저렴하다고 표현했는데 저렴한 음란물을 볼 수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어른들의 라이프와는 멀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치. 자기들이 추구하는 철학에서 누드를 떼버려도 이제 음. 자기들이 원래 추구하는 어른들의 라이프, 취미생활, 담배, 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에 충분하긴 하고 자기들은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뭐 속된 말로 그냥 이제 딱지 장사를 하겠다는 거죠. 아이콘, 이 토끼 아이콘. 아니 근데 브랜드로 장사하겠다는 거야. 아니 근데 네. 그러면 누드를 빼지 말고 네. 누드가 없는 그런 분야로 진출을 한다든지. 누드가 아니고 그랬다는 그냥 거죠. 섹시한 거로. 네, 자기 잡지들은 그러니까 남성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두루 다루는 잡지로 바꾸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왜? 원래 근데 그 플레이보이의 오리지널리티는 항상 누드가 따라다녔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을 상품화하고 성 상품화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있었는데 플레이보이 정도면 누드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면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근데 얼마나 이제 좋아. 이 대표의 얘기는 그거죠. 자기들 브랜드 아이덴티 그렇게 했으면 맥심 상표가 옷으로 나오거나 양말로 나오지 않듯이 저렴해지면 자기들 상품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거죠. 아, 브랜드 그런가? 로얄티가. 누드 스타그램 네. 만들면 되지. 누드스타그램 만들면 또 몇 명 가입하실 분들 계시지. 그 아무튼 그러면 그것도 없어지는 네. 거예요? 그 플레이보이 타운인가? 그런 것들은 다 아이덴티티는 가지고 있죠. 음. 그것들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딱 그거예요. 성인 남자들의 를 위한 지침서 정말 잡지 그걸 공유하는 그거 잡지. 완전 맥심 됐네. 네, 근데 맥심이 어떻게 보면 뒤따라가고 있는 건데. 맥심이랑은 약간 다를 거예요 아마. 네, 다르겠죠. 섹시한 아이덴티티 자체를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음. 멋진 남자들을 위한 잡지 같은 걸로 바뀌는 거지. GQ 같은 거. 네,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보는 사람들이 뭔가 되게 그렇게 느끼거든. 생각해 보면 뻔한 게 GQ, 에스콰이어 이런 것들이 뭔가 잡지 아니 뭐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지고서 론칭하거나 네. 이 마크를 가지고서 뭐 클럽을 만들고 서로 우러러 보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아직 안 됐잖아요. 그치. 그지.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난 이미 2, 3년 전부터 홈페이지에서 예. 자기네들 홈페이지를 모바일화로 이제 대응을 하잖아요. 네. 그걸 하면서 리뉴얼하면서 누드와 관련된 걸 은근슬쩍 계속 안 올리고 있었대요. 웹 쪽에. 웹 쪽에는 잡지에는 계속 하고 있고 그랬더니 자기들 분석에 접속자가 원래 4, 50대가 기본이었는데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플레이보이 처음 나올 당시에 그걸 보던 사람들은 이제 한 4, 50대 혹은 5, 60대가 지금 한 됐으니까 70대 네. 되죠. 그런 사람들이 70대요. 아니 맞아. 근데 아무튼 그 전성기 때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접속을 하다가 누드를 빼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줄었는데 네. 오히려 30대 남자들과 20대 후반 남자들이 되게 많이 늘었고 이제 부담이 네, 주니까 접속자 자체도 엄청 많아졌대요. 후방주의 할 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후방주의를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게 이 굳이 플레이보이뿐만 아니라 웹상에서 포르노라는 게 뭐 점점 더 음지로 들어가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론화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점점 더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하는 게 자기들 브랜드에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네. 전 되게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성에 대한 게 점점 양지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양지로 뭐 나오는 이탈리아에서는 그 포르노 대학을 만든다고 설립을 정말요? 네, 만들었어요. 대학을 몇 개를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또 유학 가야 돼. 저 학사 컬렉터 또 나왔어.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세간에서 떠들썩할 만큼 플레이보이의 결단이었는데 뭐 마지막으로는 그 저희가 제일 존경하는 휴 해프너 아저씨도 예. 저도 동의한다. 자기도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했다고 한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발전했네요. 플레이보이 화이팅. 그러니까 플레이보이 자체가 발전했다기보다는 세상의 발전에 힘입어 네. 플레이보이가 거기 이런 편승했다. 모습을 했다라는 네,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굉장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네 맥심에서 한 번 더 이슈가 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 맥심 표지 사건으로 아실 분들은 아시고 찾아보시면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얘기 못 해드리겠는데 예. 그런 걸 보면서 방금 긍정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좀 더 그냥 아예 드러내놓고 깔 거 까고 칭찬할 거 칭찬하자 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플레이보이 사이트 찾아보지 마세요. 옛날 사진들은 당연히 누드 나오지. 그거 왜 옆에서 찾아보고 있어? 방송하고 있는데. 좋다. 네, 오늘 이발소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에 만나요. 목요일에 만나요. 안녕.